2009년 7월 22일 녹음이 우거진 다리 위에 3명의 남녀가 있었습니다. 다리 주변에는 도로가 개통되기 전이어서 다니는 차량도 많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20대 여성이 다리 난간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함께 있던 50대 가족과 지인은 사진을 찍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사고 당시 CCTV도 목격자도 없자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후 이들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3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2009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20대였던 한 여성이 제주도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30m 아래로 떨어져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요. 목격자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2011년 이 사건은 변사 사건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지방경찰청의 미제팀에서 2018년 말부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두 사람을 검찰의 살인 혐의로 송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행이 있었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때 당시 그 일행이 네. 어떻게 보면 목격자일 텐데 말이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20대 피해자의 가족인데요. 어떤 가족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는데 50대 여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50대 여성의 지인인 50대 남성이 있었는데 그 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락사라고 주장을 해서 그때는 이제 그런 추락사인가 보다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던가라는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당시 13년 전에는 이 사건을 단순 변상, 그러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난간에 기대어서 사진을 촬영하다 이렇게 변을 당한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자, 지금 13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이걸 살인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렇죠. 사고였다라고 판단해서 종결을 했던 건데 살인, 누가 의도를 갖고 죽였다 이게 아닌가라고 지금 봤던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난간으로 가다가 뒤로 넘어졌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 50대 여성 지금 말했던 그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나중에 보험금 수령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보험금을 받았고요. 그 사람 관계된 또 지인도 남성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성 가족이 가족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 전력도 지금 확인이 됐고요. 아하. 중요한 거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주목해서 아마 살인이나 보험금 사기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한 것입니다. 자, 저희가 뭐 좀 이걸 제대로 판단하려면 당시 그 난간의 모습을 보면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자, 저기입니다. 저기가 제3산록교. 일단 난간 모습도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예, 난간 구조를 보면 일단은 이 정도만 봐서도 이게 높은지 낮은지 일단 이 장면만 보면 충분히 기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승현님. 저기서 만약에 기대서 찍었으면 추락사 안 합니다. 올라타서 찍었을 거예요. 올라타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밑에 다리를 한 칸 놓을 수 있고 위에 다시 한번 이중 난간이 있어서 그 위에 아마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을 듯한데 위에서 찍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늘밖에 안 보여요. 사진이. 위에 올라타서 찍으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 사진에서 뭔가 배경을 찍고 싶어 할 건데 저 위에서 찍으면 사실상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 장소를 정확하게 안 갔지만 이 도로기 전에 제가 수십 번을 봤지만 저렇게 찍으면 그렇게 많은 어떤 그 경치가 좋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이전에 이 피해자가 저런 사진을 많이 찍었는 사람이라면 저기도 올라가서 찍을 수 있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저 난간은 사람이 올라가서 찍을 수 없는 난간인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찍을 수 있는 고소공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전에 수십 개의 저런 사진들이 분명히 그 사람들 그분의 피해자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앨범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제주도민분이 지금 올려주셨는데 제가 잠깐
일단 앞서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사진 난간의 높이를 좀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이 아까 그 자전거 타고 있었던 사람들 사진에서 볼 수 있었는데, 예, 저기죠. 네. 저거 보면은, 아이고 저거 왜 또 저기 뜨냐? 일단 예, 저거요. 성인 한 가슴 부위 정도까지 뭐 오네요. 그러니까 저기 기대면은 안전할 것 같고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올라타서 했으면은 그건 진짜 자살 행위에 가까울 것 같고. 저런 걸 왜 찍을 수 있는, 그냥 찍는다면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동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멍멍꿀꿀님 제주도민이라고 그러시는데 또 멍멍꿀꿀님 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저기 아는데요. 저 난간 허리 옆 정도밖에 안 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기자, 이 경찰이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다 보니까 실험을 했다면서요. 네, 경찰 관계자는 이 난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같이 이제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뭐 체조 선수, 특공 대원, 산악인, 스턴트맨 등 뭐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곳으로 가서 이 난간에 앉을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본 건데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모두들 여기는 앉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뭐 CCTV도 없고 목격자는 그 같이 일행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뭐 일단 당시에 했던 얘기가 좀 달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뭐 진짜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이게 유죄 입증이 힘들지 않나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목격에서 진술을 하는 거요. 아니면 예컨대 부검을 해서 어떤 뭐 그런 몸에 남은 흔적들, CCTV 이런 것들이 직접 증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 증거,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난관에서 저희 실험하는 거 간접적인 증거죠. 저희 실험해 보니까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심증적으로는 또 정황적으로는 간접 증거로 봤을 때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서는 검찰로 이 두 사람을 지금 송치를 했는 상황인데 이 50대 여성 남성 이 두 사람은 계속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리 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피해자가 사진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살인의 혐의는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검찰 또 법원까지 이제 간다면 유죄를 받아내려면 조금 더 많은 증거, 조금 더 확고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결국 경찰은 말이죠. 이걸 보험 살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피해자와 사망한 고인과 가족이었다는 그 50대 여성. 가족이었다는 게 지금 딱 귀가 쫑긋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게 이제 사실일 가능성도 지금 꽤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상대로 한 보험을 노린 살인을 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또 지금 이 여성이 가족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 이력, 전력이 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허위 진술도 많이 한 상태니까 이 여성이 이 가족 20대가 사망함으로써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얼마나 그 20대는 믿었었을까. 그 순간 일도 뭐 얘 최악의 경우는 뭐 누가 밀어떨었다고 보면 최악의 경우입니다. 너무나 믿었던 가족인데 밀어버린 거잖아요. 예. 얼마나 무섭고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만약에 지금 경찰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런 전제를 한다면 와 13년 동안 그 원혼이 얼마나 원통함에 구천을 맴돌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데 자 승현님. 네네. 진짜 이게 13년 전에는 그냥 단순 변사 처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 같다면 요즘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그 말씀하세요. 보험 관계 같은 것부터 확인을 하면서 요즘 이은혜 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인들도 그렇죠. 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가족이 있고 뭐 사실 지금도 가족은 믿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워낙 흉악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족 자체도 믿지 못하게 되는 좀 이렇게 씁쓸한 그런 환경이고 좀 보험이라는 게 이제 들어있을 때 그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사건의 동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는 이
순간에 그 피해자가 왜 거기에 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정도 환경에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과실로 이렇게 그 추락사가 되려면 그 수많은 사진들이 그 전에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스턴트맨도 못 가고 특공대도 앉을 수 없는 그 장소에 자기가 걸터 앉아서 사진을 찍는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리한 어떤 가정이기 때문에 판사에게는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는 이렇게 흰색 도화지를 들고 재판에 들어올 거예요. 검사는 공소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연속으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스스로 과실로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입증해서 정말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